아르바이트 앱에서 연락이 닿은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여성 A씨.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택시기사 신고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애초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범행 이후 마트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매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에 앞서 범죄와 관련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색어 가운데 시신 없는 살인도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겁니다. 이와 함께 범죄 관련 도서를 도서관에서 빌려본 사실도 알려져 경찰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왜 살해하셨어요?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경찰 조사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온라인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는 23살 정유정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해 공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를 구하는 앱에서 알게 된 또래를 집에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학생 자녀 과외교사를 구한다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중고장터에서 산 교복을 입고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했습니다. 그동안 정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막바지에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평소 범죄 수사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는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범죄물이 하나의 예능처럼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좀 부족한 그런 청년들에게 모방하는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그런 점이 하나 부각돼야 될 것 같고요. 정유정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나서야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흉악범들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부산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김길태 이후로 수원에서 살해 행각을 벌인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또 모텔에서 손님을 살해한 장대호 등 피해자 다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번 부산 앱 살인 사건은 범행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판단 잣대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2만 8천여 건 가운데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1%도 채 안 됐다는 경찰청 자료도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재량이 크다 보니 대중적 관심을 크게 받은 사건 피의자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린 사건일수록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정유정이 마스크를 낀 채 왼손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흉기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가방을 챙겨온 건데요.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뒤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태어납니다.
성큼성큼 걷는 모습에서 두려워하거나 죄의식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 유정은 다시 피해자 집으로 가서 시신 일부를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탔습니다. 이후 양산 숲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유정은 신상 공개 뒤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모자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습니다.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정유정의 범행을 보고 과거 고유정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네. 사실 그때가 이제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네, 하고 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네. 사건이잖아요. 네. 물론 뭐 이름이 비슷한 것도 물론 있지만 네. 그때 보면 굉장히 잔혹하기도 했고 또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고유정뿐만 아니라 정유정 같은 경우는 평소에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봤다고 네,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네, 예전에 범행들을 좀 보고 따라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네. 예, 물론 뭐 안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그렇게 이제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의 특성이 현저히 다르다. 지금 이 이제 고유정의 경우에는 친족이었고 피해자가 지금 이제 이 정유정의 경우에는 사실은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다가 그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접근을 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피해자 가해자 관계도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는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해를 한 이후에 어떻게 시신을 유기할지를 이미 사전에 미리 제주도를 이제 입항할 때부터 사실 계획을 가지고 도구들을 다 준비해서 들어갔던 아주 네. 치밀한 살인 사건이었고 지금 이 정유정 사건은 그야말로 살인을 하는 데까지만 목표지 그 이후에 시신을 유기한 방식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하거든요. 예. 그 터무니없는 짓을 함으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CCTV가 지금 결정적 증거가 사실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성이라는 이유 말고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여성. 정유정이 온라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훼손한 뒤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경찰 진술에 더해 범행 후 태연한 모습까지 드러나면서 정유정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말과 행동만으로 사이코패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범행 뒤에 허술한 모습을 보인 점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격 장애가 동시에 엿보인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이코패스하고는 약간 다른 어떤 뭐 제가 추정컨대는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치밀하지 않은 모습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징이 공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사이코패스로 단순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정유정의 생활 태도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이코패스를 정의하면 그럼 나머지 사회에는 이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얘기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의자가 과연 어떠한 생애 주기적 그 생활을 해왔는지. 특히 정유정이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학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년 동안 운둔형 외톨이로 살면서 최근에 한 2월 달부터의 행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뭐 이제 뭐 살인이라든지 도서관 가서 살인에 대한 책도 빌려봤고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정유정의 이상 행동을 분석해 분명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지 앞으로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